안녕하세요. 포커스나우입니다. 60조 규모의 세계 최대 규모 잠수함 사업. 독일의 독주로 끝날 줄 알았던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캐나다 현지에서는 한국산이 아니면 안 된다는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있고 미국마저 경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엇을 해냈길래 전 세계 방산 시장이 뒤집어졌을까요?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포커스나우 지금 시작합니다. 세계는 지금 경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형 프로젝트, 그것도 60조 원대의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이 최종 승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 소식은 단순한 무기 판매 계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 방산 산업의 구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수십 년간 방산 시장을 지배해온 독일, 프랑스, 러시아, 미국 같은 전통의 강자들이 이제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강자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 현지 매체들은 한국산이 아니면 안 된다라며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이 제시한 전략과 신뢰, 그리고 파격적인 경제 제안까지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진 결과였습니다. 독일은 이 결과에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고급 잠수함을 캐나다가 거절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캐나다의 선택은 매우 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제시한 조건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캐나다 경제의 부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방산 외교입니다. 기술만 좋아서는 안 되고 상대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한국은 그 전략을 정확히 이해했고 완벽하게 실행했습니다. 캐나다가 절박했습니다. 정말로 생존의 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먼저 미국을 살펴봅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도 돈으로만 계산하는 거래 외교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나토 방위비 분담, 방위비 증액 압박 같은 것들이 예사였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이 자국을 지켜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독일은 어떨까요? 독일의 최신식 214형 잠수함은 분명 우수합니다. 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가격이 엄청 비쌌습니다. 둘째, 납비가 계속 밀렸습니다. 독일 조선소는 이미 호주, 폴란드 같은 여러 국가의 주문으로 손에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캐나다는 초조했습니다. 북극의 권리를 놓고 러시아와 중국이 계속 침입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은 제대로 된 잠수함 하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빅토리아급 잠수함들도 너무 낡았고 유지 보수에만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캐나다가 처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은 믿을 수 없고 독일은 너무 오래 걸리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북극의 주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캐나다는 최후의 카드로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한국, 네, 한국입니다. 캐나다는 한국의 해군이 만든 KSS-3 잠수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뛰어난 기술의 산물인지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절박함이 시야를 열어줍니다. 캐나다는 이제 한국을 더 이상 이류 국가의 무기로 보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해군의 KSS-3 잠수함이 실제로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입항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순간은 역사적이었습니다. 한국의 3,600톤급 잠수함이 50명의 승조원을 태우고 태평양을 횡단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기술력을 의미하는지 캐나다 사람들은 금방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우리가 찾던 잠수함이구나.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술 시연이었습니다. KSS-3 잠수함의 수직발사관 VLS에서 지상 타격 미사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상 타격 능력까지 갖춘 잠수함. 이것은 단순한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 플랫폼이라는 의미입니다. 북극에서 러시아나 중국의 침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독일의 214형 잠수함은 이 정도의 공격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독일 잠수함은 어디까지나 방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캐나다가 필요한 것은 적극적 방어였습니다. KSS-3의 기술 스펙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최신 기술력으로 무장한 이 잠수함은 한국 해군 연구진들의 20년 이상의 R&D의 결정체였습니다. 디젤 전기 추진 방식이지만 배터리 기술이 워낙 앞서 있어서 잠수 시간과 속도에서 타국의 핵잠수함과도 견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생산 가능성입니다. 한국은 이미 5척의 KSS-3을 자체 건조했으며 기술 이전을 통해 캐나다에서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독일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캐나다인들이 한국 잠수함을 보면서 느낀 것은 단순한 기술 우월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자신들도 이 기술을 배워 독립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가능성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정한 승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경제 전략이었거든요. 한국 기업들, 구체적으로는 한화와 현대가 내민 제안은 정말로 파격적이었습니다. 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기만 팔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무너진 철강 공장을 살리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당신들의 경제를 함께 부흥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한국 기업들은 캐나다의 철강 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3억 4,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00억 원을 직접 투자했다는 파격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제안인지 이해하려면 캐나다의 경제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캐나다의 철강 산업은 그동안 계속 쇠락해왔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사라졌고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지역 경제는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한국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우리가 투자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캐나다 정치권과 노동자들의 반응은 눈물로 얼룩진 박수였습니다. 진정한 눈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파트너십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도굴의 2일 사형 잠수함 계약은 분명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잠수함을 팔아주겠다는 것일 뿐입니다. 나머지는 캐나다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제안은 다릅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합니다. 당신들의 경제를 함께 부흥시킵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동맹의 의미입니다. 호주의 사례를 생각해봅시다. 호주의 포드 공장이 문을 닫았을 때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나타나 공장을 인수하고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 결과 호주의 자동차 산업이 부흥했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호주는 현대를 잊지 않았습니다. 캐나다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한국 기업들은 정말 다르다. 우리의 미래를 함께 생각해준다. 이 제안 하나만으로도 한국의 승리는 확정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캐나다는 이제 잠수함만으로 만족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캐나다의 여러 관련 부처와 기업들이 한국에 추가 요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을까요? 장갑차는 어떨까요? 우리 공장에서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제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선 기술 동반자 관계의 형성이었습니다. 캐나다는 한국이라는 파트너가 가져다준 기술, 경제, 그리고 신뢰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자주포 중 하나입니다. 독일의 팔마라, 미국의 팔라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고급 무기입니다. 그런데 캐나다가 이것까지 자국에서 생산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미국은 경악했습니다. 잠깐, 캐나다가 왜 우리 동맹국한테 K9 자주포까지 생산해달라고 요청하지? 이것이 바로 동맹의 판이 바뀌었다는 신호였습니다. 미국이 제공해주지 못하는 가치를 한국이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술 이전, 일자리 창출, 장벽 파트너십,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제공하는 국가는 세계에서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만큼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국가도 드뭅니다. 호주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봅시다. 현대자동차가 호주에 공장을 세웠을 때 그것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호주의 엔지니어들을 훈련시키고 호주의 부품 업체들과 협력하고 호주의 일자리를 만드는 완전한 산업 생태계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캐나다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K9 자주포 생산, 장갑차 생산, 그리고 앞으로의 수많은 방산 장비들, 캐나다의 경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30년치의 고용 창출입니다. 이것은 캐나다 제조업의 부흥입니다. 이것은 캐나다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캐나다는 더 이상 미국의 부속품이 아니라 한국과의 파트너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지정학적 의미입니다. 한국은 무엇에 목말라 있는가? 바로 해로 하일루입니다. 한국은 세계 교역량의 99%를 바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려 먹는 식량, 우려 쓰는 원재료, 우리가 수출하는 상품, 이 모든 것이 바다를 통해 운반됩니다. 문제는 현재의 해로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중국해의 분쟁, 인도양의 해적, 그리고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국제 정세. 한국은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그 대안이 바로 북극 항로입니다. 북극 항로는 인도양을 거쳐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기존의 긴 항로를 거의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무역선들이 남중국해의 위험을 피하고도 유럽으로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북극은 이미 영토 분쟁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이 국가들이 모두 북극의 패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캐나다와의 동맹은 이 지정학적 게임을 완벽히 바꿔놨습니다. 한국은 이제 북극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공간에 발을 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은 이제 북극 안보 구도에서 핵심 플레이어가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북극 해역, 이제 한국의 최신 잠수함이 그곳을 순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 이해하려면 국제 정치를 조금 알아야 합니다. 지정학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어느 해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어느 지역의 무역을 통제할 수 있는가, 이것이 국력의 척도입니다. 미국은 태평양에서의 주도권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태평양을 넘어 북극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라는 든든한 파트너와 함께요. 이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계 질서의 탄생입니다. 이제 더 큰 그림을 그려봅시다.
캐나다와의 계약은 한국이라는 국가의 방산 산업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진가? 먼저 숫자로 접근해 봅시다. 한국의 방산 수출 목표는 2030년까지 연간 200억 달러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 점유율 5%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가? 이미 한국은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경우 한국의 K2 전차가 도입되었습니다. 독일 레오파르드를 제치고 말입니다. 핀란드의 경우 한국의 K9 자주포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제는 캐나다라는 북미 시장까지 공략했습니다. 북미 시장은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방산 강국이 있고 캐나다도 오랫동안 미국과 유럽의 무기만 써왔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그 벽을 깼습니다. 200억 달러의 연간 수출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이해해봅시다. 이것은 현재 한국 방산 수출의 약 5배입니다. 5년에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어디에 위치하게 될까요? 현재 세계 방산 수출국 랭킹을 봅시다. 1위 미국 연간 약 100억 달러, 2위 프랑스 연간 약 90억 달러, 3위 러시아 연간 약 60억 달러, 4위 중국 연간 약 50억 달러, 5위 독일 연간 약 40억 달러. 한국은 현재 약 8위에서 10위 수준입니다. 하지만 2030년 200억 달러 달성이라면 한국은 세계 2위가 됩니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방산 강국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200억 달러가 과장된 목표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 방위사업청의 공식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미 폴란드, 핀란드, 그리고 이제는 캐나다와의 계약으로 이 목표는 충분히 실현 가능해 보입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KSS-3 잠수함, 이 세 가지의 획기적인 무기들이 이미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증명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는 미국까지도 한국의 기술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육군도 K2 전차 기술을 살펴보고 있고 미 해군도 KSS-3의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산업은 이제 단순한 수입 대체의 단계를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세계 시장의 주도자가 되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한국은 동맹국들의 경제까지 함께 부흥시키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 일자리 창출, 장벽 파트너십. 이것이 바로 한국식 방산 외교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동맹의 의미가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세계 질서는 이렇게 작동했습니다. 미국이 있고 그 미국에 따르는 동맹국들이 있었습니다. 나토의 모든 국가들, 일본, 호주, 캐나다. 이들은 모두 미국의 우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도 변했고 동맹국들도 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 외교는 동맹국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대체 얼마를 더 내야 미국의 보호를 받는가? 이 질문이 캐나다, 독일, 일본, 한국 등 모든 동맹국에서 떠올랐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번 캐나다와의 한국 계약입니다. 캐나다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보호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파트너로 선택된 것이 한국입니다. 왜? 왜냐하면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팔아주는 국가가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드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캐나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철강 산업을 함께 부흥시켰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기술 역량을 함께 높이겠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북극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국가 간 관계입니다. 이제 미국도 이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묻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중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아니, 더 이상 미국만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술과 신뢰,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산업 전략을 갖춘 대한민국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혹은 한국 기업의 임직원들이 국제 무대에 섰을 때, 그들은 이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뢰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무대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의 엔지니어들이 만든 KSS-3 잠수함, 우리의 기업가들이 제시한 경제 전략, 우리의 외교관들이 구축한 신뢰,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환호성은 단순히 한국의 무기가 우수하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의 미래에 대한 환호입니다. 한국과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환호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동맹국들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가 경쟁력입니다. 이 영상을 보셨다면 한국의 미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국제관계, 이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희 채널을 더욱더 성장시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